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투자증권에서 STO 법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경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준비한 토론문을 통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STO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증권사를 통한 조속한 투자계약증권 유통 샌드박스 허용 필요입니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는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기 적합한 두 가지 음식으로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과 투자 계약 증권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발표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법제화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법 개정 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 계약 증권 유통과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 발행 유통 방안을 테스트해 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STO를 통해 금융투자업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증권사 입장에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고 또 새롭고 매력적인 상품을 안전한 금융법 규제 하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순기능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투자계약증권 유통 규제 특례를 받는 과정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투자계약증권 유통 규제 특례를 받으려면 일단 대상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증권성 판단을 받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익히 아시는 뮤직하우 건 그리고 미술품 조각투자, 한우 조각투자 3건입니다. 그런데 이 3건에 대하여는 현행 정책 방향상 투자계약증권 유통 규제 특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익히 투자계약증권의 직접 유통이 아니라 신탁수익증권 발행 및 유통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증선인 승인을 받은 바 있고 또 미술품 및 한우 조각투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11월 29일자 보도자료에서 유통시장을 폐쇄할 예정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STO 가이드라인에서 발행과 유통의 분리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준수하기 위해서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유통을 담당한다고 하면 발행을 하는 업체를 섭외를 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해당 투자계약증권 유통 규제 특례를 받으려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증권사가 이제 투자계약증권 유통 규제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조각투자 상품 업체 등을 찾아가서 이들에게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성 판단을 받을 것을 설득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증권성 판단 결과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에 대한 유통 규제 특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증권사 입장에서 사업 진행 자체도 어렵고 대상 상품이 과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권사들은 이런 방향을 선회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투자계약증권 유통 규제 특례보다는 수익증권 자체가 이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함으로 증권성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발행 유통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STO도 많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상은 법 개정 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 유통제도를 테스트해 보고자 하는 금융위원회의 근본 가이드라인 취지에 부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제안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미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된 상품들에 대해서 먼저 유통시장을 규제 특례를 통해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또 금융위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술품 및 한우 조각투자의 경우에 유통시장에서의 조각가격 산정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이슈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그 위험성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 샌드박스를 통한 유통시장 운영에는 금융투자와 관련해서 수십 년 업력을 갖춰서 투자자 보호체계가 상당 수준 확립된 증권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에서 전향적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관한 논의 활성화 필요입니다. 현재까지는 STO 관련 논의가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 돼서 법 개정 방향이 위 두 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상황이라서 현 시점부터는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금융법제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금융당국뿐 아니라 업계 및 학계에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토론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논의 및 검토의 출발점은 현행법의 해석 및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현행 법제상의 문제점 내지 불명확한 부분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하여야 규율의 법 공백 없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법무 실무를 하면서 맞닥뜨렸던 이슈에 대해 하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투자계약증권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용 대상인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증권으로 봅니다.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의 한 종류로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를 그대로 따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적용 부정설인데요. 투자계약증권의 경우에는 일부 규제 적용 시에만 증권으로 간주되고 이는 투자계약증권이 유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반대로 또 적용 긍정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투자계약증권도 제한적인 범위에서는 증권 및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정이 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한 종류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을 규정함에 있어서 투자계약증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거나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온전히 적용하는 증권만이 포함된다거나 하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아서 투자계약증권 역시 금소법 적용 대상인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위 적용 긍정설을 따라가게 되면 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기존의 조각투자 업체들은 이 금융상품 판매업 및 금융상품 판매업자에 해당할 것인지 해당한다면 금소법 12조에 따라서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도 존재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이제 또 금융당국의 투자계약증권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나 이제 또 조각투자 업체의 사업구조 재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투자 판단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 마련, 합리적인 분쟁 처리 절차 마련이라는 내용에 비춰 이에 대한 고려를 하셨음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문제들은 이제 금융위원회가 STO 가이드라인에서 발표한 투자계약증권 유통규제 정비 및 장외거래 중개업 신설에 관한 법제화에 수반되어 충분히 검토 및 보완됨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로 파악이 되고 이후에는 이론의 여지 없이 투자계약증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게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STO 법제화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과 관련해서 발생 가능한 이슈들은 이 외에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타 법률과의 정합성과 관련한 이슈들도 금소법뿐만 아니라 여럿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 당국뿐 아니라 업계 및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정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